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치킨, 피자, 보쌈, 족발, 떡볶이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바로 주로 배달앱을 이용해서 시켜먹는 음식입니다. 요즘엔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음식점에 대한 리뷰를 남기는 일도 많은데요. 음식이나 배달에 불만이 있을 때 얼마나 자세히 리뷰를 남길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한 비판 리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저도 배달 음식 좋아하고요. 애들도 많이 시켜 먹는데요. 애들이 보니까 리뷰를 보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비판 리뷰 사실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리뷰를 일단 올려놓으면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을 담은 리뷰라도 비방의 목적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에 대한, 점주에 대한, 내지는 직원에 대한 모욕이 있거나 악의적인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후기는 그렇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돼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양담소 홈페이지에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미숙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이 변호사님은 가사 전문 변호사시죠? 네네. 예, 가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사 사건 하면 사실은 주로 대부분 이혼이나 상속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가사 사건에는 이혼 상속뿐만 아니라 약혼, 혼인 무효 취소, 성년 후견인, 그리고 입양, 자녀의 성가공 변경, 인지 등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사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정법원에서 우리 가정폭력과 관련한 이런 사건, 그리고 또 소년 사건도 관할이 가정법원이어서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사건도 가사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상속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요즘 워낙 고령화도 또 심화되고 있고 요즘 또 과거보다 워낙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분들도 많고요. 또 최근에 또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워낙 유언이나 상속에 대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최근에는 특히 이제 구하라씨 사건이나 아니면 그 사망한 구급대원을 부양하지 않은 친모가 그 유적 급여를 받아간 그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더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이제 생활법률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보통 제가 강의하는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거든요. 근데 상속 얘기만 들어가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사연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혼인을 2번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뒀고 어머니와 이혼 후에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또 자녀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남매를 두고 떠난 아버지가 야속했지만 자식된 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복 형제들을 만났는데요. 이복 형제들 말로 아버지께서 생전 채무가 상당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6남매는 상속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6개월 후에 금감원에서 아버지의 금융거래 조회를 보니
아버지 앞으로 채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속 포기로 아버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상속 포기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이 사연 들으니까 저도 조금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채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상속 포기를 해버리셨어요. 네네.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일체 이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 사안의 경우는 원래는 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전원 배우자 자녀 6명, 그리고 후원 배우자, 그리고 후원 배우자의 자녀 4명, 이렇게 11명인데요. 지금 6남매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그 후원 배우자와 후원 배우자의 자녀 4명, 이렇게 5분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남매는 원칙적으로 하면 상속 포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도 채무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사연에서 보면은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니까 채무가 없는데 채무가 많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걸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한 번 상속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없는데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예를 들어 뭐 미성년 자녀나 한정 후견, 뭐 성년 후견이 게시된 경우에 그럼 법정 대리인의 뭐 후견인 동의 없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그리고 사기, 차고, 강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그 후원 배우자의 자녀로부터 사실은 아버지에게 채무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다라고 기망을 당해서 이 상속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 나머지 4남매가 사실은 채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들이 더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속였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되면 네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가 취소가 되면 다시 상속권이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속 포기 취소가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다른 그 후처 배우자와 그다음에 뭐 그 자녀들과 같이 공동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속 포기라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있는 경우에 자녀나 상속인들이 이걸 상속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인데, 우리 사연에서 주신 것처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히 재산을 다 좀 조회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 기한이 좀 있죠. 네, 원칙적으로 그 상속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네. 예, 가정법원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전부 다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승인은 무제한적으로 재산도 받고 빚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한정 승인은 그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유증 같은 것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아예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게 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 승인을 할 것인지,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잘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사연에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이런 재산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좀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상속인이면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상속인 원스톱 재산조회 서비스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동산이 있는지, 예금이 있는지, 보험, 자동차, 뭐 재산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모든 그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그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꼭 금융감독원에 갈 필요는 없고요. 시중은행이나 뭐 우체국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그 접수를 하시면 이 피상속인의 보험이나 뭐 증권사, 카드, 뭐 예금 내역 등 이런 금융 거래에 대한 내역 일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그 거래 내역 자체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피상속인에 그러니까 거래한 은행에 가셔서 개별적으로 거래 내역을 떼어 보시거나 아니면 부채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발급받아 보시는 게 채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좀 빚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에 가서 개별적으로 부채 증명서를 떼면 더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겠군요. 네네. 또 혹시나 장기 미수금 채권은 특수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부채 증명서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꼭 금융기관에 가셔서 특수 채권 부채 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으셔야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수채권 부채 증명서를 떼는 것까지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이 내용 들으시는 분들 혹시 내용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 하시면요. 저희 YTN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양담소 다시 듣기 하시면 이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민숙 변호사님 오늘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빌리 조엘 To Make You Feel My Lo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